중요한 얘기 하나 할게요. 신문에 보니까 새 정부 들어오면 재건축하고 재개발 쪽은 완화를 한다고 해. 완화를 하는데 완화를 하는 기준이 뭐냐면 안전진단에 이걸 해서 사업 시행을 할 수 있게 해주는데 완화를 하는 거고, 거래는 어렵게 됐어요.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재건축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했어. 그리고 조합 설립하고 나서는 10년 이상 보유하는 요건이 있어야 그 이상 들고 있는 사람들만 부분적으로 거래가 가능했는데, 아예 이거는 안전진단 시부터 그 거래를 못하게 해놨더라고. 안은 그렇게 나왔더라고. 그러면 거의 매물이 없어진다고 봐야 돼. 재건축 들어가는 건 이제 거래할 물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. 그래서 매물 잠김이 좀 심하겠다. 그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그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을 때까지, 그러니까 관리 처분 계획 인가 전까지는 거래가 가능했어. 그래서 한남 3구역도 지금도 그래서 거래가 가능한 거야.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못 받아서. 그런데 그게 정비계획안이 나오는 그 시점부터 거래를 못하게 해놨어요. 그럼 재개발 지역은 거의 못 들어가는 거예요, 이제. 대신 사업을 빨리빨리 진행하기는 해주되, 거래는 사실 또 잠기는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. 그러면 오히려 사실 지금보다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. 그 재건축, 재개발 규제 완화 해가지고 나왔다는데, 규제 완화가 안전진단 이 부분을 완화해 주는 대신 거래를 이렇게 제한하는 안으로 가격 통제를 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,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아. 근데 대표님 그거 잠김 현상이 만약에 일어나면요, 그동안은 살 수 있었으니까 가격이 계속 올랐던 거잖아요. 재개발 재건축 아파트들이. 그건 이제 오르지도 않는 거예요? 그렇게 보면 돼요. 이제 무슨 얘기냐면, 자, 살 수 있었는데 자기네들끼리 이제 조금씩 올리잖아요. 근데 살 물건 자체가 없는 거야. 근데 수요는 있을 거 아니야. 수요는 거기, 예를 들어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를 이제 조합이 설립했으니까 10년 차가 이제 있으니까 10년 이상 살았던 사람은 팔겠지. 팔 수도 있는데 10년이 안 된 사람은 팔 생각 자체를 못 하는 거야, 이제. 예를 들면. 그러면 압구정 아파트는 비싸서 못 사는 건지 누구나 사고 싶어 하잖아. 근데 돈이 생겼을 때 사러 가는데 살 수가 없어. 그러다 어쩌다 하나 물건이 나와. 그럼 그거는 40억 하던 게 50억 불러도 사. 오히려 그게 폭등 현상을 일으키는 주범일 수도 있어요. 매물 잠김이라는 게 그게 무서운 거예요. 그게 거래가 안 돼서 매물이 잠기는 거하고 거래를 할 수 없어서 매물이 잠기는 건 다른 거거든. 이제 그 재건축 단지별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래서 강남 같은 경우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예를 들어서 음마아파트는 살 수 있지. 음마아파트 안전진단 통과 못했잖아. 네. 그래서 음마아파트는 살 수 있고요. 압구정은 못 사요, 이제부터는. 지금 나와 있는 물건 한 개도 살 수가 없는 거야, 이제. 10년 이상 갖고 있는 몇 개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. 실제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게 매물 잠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내가 좋아하는 서빙고동의 신동 아파트 같은 거. 거기는 안전진단이 아직 통과는 안 됐는데, 통과되는 그 순간부터 거래를 할 수가 없으니까. 그럼 거기 사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. 그럼 물건 자체가 없으면 살 수 있는 물건 쪽으로 돌아가겠죠. 그러다 보면 이제 또 가격은 좀 이상한 쪽으로 이제 튀겠지. 뜻하지 않는 쪽에서 그 풍선 효과가 발생될 수도 있고, 고가 아파트들은 그래서 재건축 쪽에 못 들어가시는 분들은 아주 신축 쪽에 고가 아파트 쪽으로 이전하겠죠. 그래서 이렇게 옮겨가는 현상도 있을 수 있다. 지금 그런 용산 같은 경우는 전혀 못 들어가요. 대부분 재정비, 정비계획 지정이 다 끝났잖아, 거기는.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. 거래 자체가 안 돼. 그런 심각한 점도 있어요. 오늘 아침 그거 보면서 이거는 완화가 아닌 것 같다. 근데 이제 재산권 침해 부분이 이제 일 수밖에 없어요. 그 부분은 재산권 침해 부분이 생겨서 이제 아마 가만이 아니겠지. 그래서 제가 근데 사실 거꾸로 보면, 근데 대신 안전진단 통과하는 데만도 몇 년이 걸렸던 거를 그걸 1년로 단축해서, 예를 들면 재건축하는데 10년 걸렸다라는 걸 지들은 5년을 해주겠다는 거잖아. 예를 들면. 그래서 그거를 거래를 빨리 해서 입주 빨리 시켜주겠다는 취지로 하되, 대신 여기서부터 거래가 안 되게 하겠다라는 취지인데, 더 찐개찐이라는 거지. 말만 아하고 바뀌어 있는 거지.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, 제가 보기에는. 규제라는 부분도 좀
이게 정치인들이 하는 그 말장난이 좀 사실 많아요. 보면 종부세도 마찬가지고 뭐 재산세도 마찬가지인데 공정시장가를 좀 낮춰준다고 그러더라고. 왜냐면 공시가는 낮출 수가 없어서.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작년에는 한참 올랐으니까 그 오른 거 가지고 어찌됐건 공시지가는 다 나왔을 텐데 올해 떨어지면 그건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요? 어차피 집값 떨어진 걸 반영하진 않았을 거기 때문에 실제로 예를 들면 뭐 강남이나 올랐지 일단 조정받은 지역도 있잖아. 근데 조정받은 지역도 있는데 거기 올해 좀 더 조정받게 되면 공정시장가를 뭐 70%에서 60% 낮춰준다고 해도 그게 뭐 시장에서 받아들이기는 그게 그거 아니겠어? 집값이 어차피 떨어지면 그 돈이 그 돈이니까 집값 떨어지는 효과만큼 그냥 공정시장가에 반영해 준 거밖에 안 되거든. 살짝 보면 이게 저는 보기에는 그냥 말장난하는 것 같다는 거지. 왜냐하면 그게 법을 통째로 바꿔야 되는데 법은 또 쉽게 못 바꾸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 세금을 못 걷으니까. 그렇다고 이제 여기는 친기업 성향이니까 물론 법인세도 이제 낮추는 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올 거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를 죽여가지고는 사실 그 이게 세금이 거치는 게 좀 한계가 또 있죠. 부동산 쪽에 거치는 세금이 워낙 많으니까. 근데 그런 부분도 감안한다고 하면 뭐 낮춰봐야 얼마나 낮추겠어. 아니 유예하는 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. 양도세 유예는 어찌됐건 이 사람들은 뭐 2주택 3주택자들 기본 50%잖아. 그러면 70% 80%를 안 걷겠다는 거잖아. 그래도 50% 내고는 안 팔거든. 내가 10억 이자 그 이윤을 얻은 거에서 5억을 세금을 내라는 거였는데 7, 8억 내라는 거에서 5억 줄였다고 이 사람들이 내겠어? 그냥 20억짜리 집이야. 10억짜리 사가지고 20억짜리 집인데 5억 세금 내고 나면 뭐 남아? 20억짜리 또 집을 못 사잖아. 대출도 안 되니까. 그러니까 안 파는 거야. 뭐 일시적 일가구 주택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혁신적인 걸 뭐 만들어주지 않으면 쉽게 그게 팔리진 않아요. 그 다음에 3주택 갖고 있던 분들이 그 중과세 유예해줬다고 팔까? 30억 됐는데 거기서 한 5억씩 양도세 내라고 그러면 아마 안 낼 거예요. 그래서 안 팔고 그냥 아들한테 증여하든지 뭐 이렇게 가겠지 또. 일반 서민들은 사실 그 큰 피부에 와닿는 일은 아니에요. 뭐 종부세 완화, 뭐 저기 재산세 완화. 사실 재산세 뭐 얼마나 낸다고. 뭐 그 공시지가하고 기준 그 공정시장가를 거기다 곱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 뭐 재산세 거의 안 나와요. 기본적으로 계산하면 원래 10억짜리 집이 한 80만 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인데 대도시여서 뭐 조정대상 지역 뭐 여기 과밀 억제권 요 안에 들어와 있으면 뭐 거기다 중과세 내서 2배 낸다고 해도 150만 원이에요. 실제 그것 때문에 뭐 죽고 살고 하지는 않아. 솔직하게 얘기하면. 실제로 뭐 그거를 우리 일반 서민들이 체감한다는 건 쉽지는 않아요. 저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던 부동산 이 그 완화한다는 정책 자체가 일반 서민들은 대부분 뭐 크게 해당 사항 없어요. 그럼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까지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겠습니다.